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 입문 강의인데 이거 목적 하나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도를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정사 실무법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겨 먹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러요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거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중심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부터 설명드릴 거니까 정말 이제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풀 커리큘럼을 한번 다 돌아봤는데 느낀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게 좀 많이 있었냐면 저희 시험이 이따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심판과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행정심판은 여러분 그 행정법 전체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잘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시험은 그중에서 행정심판이랑 비송사건 절차법만 콕 집어서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서 구구단식으로 그냥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올해 시험 문제처럼 올해 시험 문제 논점 평이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다 나왔는데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답안지 작성하기 힘든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논점의 시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한데 저희 시험이 일부분만 콕 집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수험생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또 대학원도 진학을 했거든요. 또 고대 대학원 진학을 해서 또 행정법 전공으로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제가 공부도 좀 하고 교수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전부 다 제가 행정법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해 그 14회죠. 14회 행정사 강의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이종호 행정사고요. 10일에 합격했습니다. 10일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실무법을 고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법 79점 맞았는데 거의 그 수석이 아마 81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법 수석이, 그러니까 제가 고득점 맞았다. 그리고 저는 또 단기에 좀 합격을 한 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엄청 중요시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요시해서 좀 학생분들을 가르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동차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배출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결과 나오면은 사실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전부 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 기출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기출문제 PPT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출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이 그 문제를 제가 오늘 풀어볼 건 아니고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기출문제도 사실은 알려드린 거에서 다 나왔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과목이다. 행정사 실무법이.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용어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용어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적은 뭐다? 그냥 친숙해지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은 이렇게 구성된 과목으로서 앞으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커리큘럼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잘 안 보이죠? 그 PPT 자료랑 같이 봐주세요. 자, 입문 강의, 오늘 하는 입문 강의는 뭐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친숙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 실무법이 생긴 과목이다 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기초 용어를 좀 학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초 용어 오늘 좀 설명드릴 거예요. 특히 행정 심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앞에 행정법을 안 배우다 보니까 기초 용어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문제 토대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은 전부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은 전부 다 다르고 올해 시험도 전부 다 여기 기본 강의에서 강의했던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다루는 논점이 사실은 저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인 논점들만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루면서 목차를 좀 암기하려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가는 스타일이에요. 점진적으로. 왜냐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늘어지게 되고, 아시겠죠? 중간에 이제 하기가 싫어지고 진도 밀리게 되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스타일은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논점을 다 다루는데, 그럼 심화 강의에서 뭘 하냐면 저희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점점 매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자격사도 이제 행정법이 시험 범위인 자격사 시험도 있고, 그리고 행정쟁송이라고 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시험 범위인 시험 자격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타자격사 중에서 저희는 행정심판을 배우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논점들 있죠. 그래서 타자격사 빈출 논점, 요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심화 강의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논점들이 어려운 논점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본 강의에서 했던 논점 추가로 해서 심화 강의 때 타자격사 이거 어려운 논점들을 추가로 해서 드릴 거예요. 제가 아직 지금 올해 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본서가 조금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례집은 거의 전면 바꿀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하냐면 일단 답안 작성의 틀을 익힐 건데, 자, 답안 작성의 틀을 익히고 그리고 단문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아니고 뒷부분 가면 사례 문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사례 문제는 아니고 단문 연습 좀 할 거예요. 단문 연습 좀 하고 그리고 작성 틀을 익힐 거다. 틀을. 그래서 틀을 익히고 그 다음에 요거 심기일정은 요건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이제 기출 문제를 다 풀 거예요. 근데 이 기출 문제는 뭐냐면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앞에서 말했던 타자격사 실제 기출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기출 문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출 문제를 거의 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리고 묻는 게 조금 뒤틀어서 나오더라도 기출에서 나왔던 논점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저희 실무법은 그렇습니다. 올해 시험도 그동안 기출 문제만 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올해 실무법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실무법은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볼 거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요 기본 강의 있죠. 기본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요거 순서대로 문제가 내는데, 근데 순서대로 내는데 결국 뭐냐? 요 답안 작성, 요때 배운 답안 작성 틀 있죠. 요거를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실제 써보고. 그래서 그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지금 올해 기출문제 보면은 논점 평이했는데 쓰는 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쓰는 게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저희 시험은 정해져 있어요. 분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점짜리면 한 페이지 반 쓰는 게 분량인데, 근데 한 페이지 반을 외운 걸 다 쓰려고 하면 그냥 막 2페이지, 3페이지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다? 그 내용을 줄일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연습도 여러분 요럴 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작위 전범위, 순서대로가 아니라 무작위 전범위로 해서 시험이랑 똑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랑 똑같이 실전 감각을 익힌다고 보시면 되고, 전공 모의고사는 이제 최종 점검 1회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뭘 들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요거 들어야 돼요. 요거 기본 강의. 기본 강의만 다 듣고 기본 강의에 나온 논점들만 다 외워도 여러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능성 높아요. 심화 강의 요 타자역사 빈출 논점은 솔직히 좀 어려운 논점이에요. 어려운 논점인데, 근데 저희 시험이 지금 13회가 됐는데 어려운 논점이, 그러니까 기본서에 없는 논점이 나온 적이 2번 정도 있어요. 13회 중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치하려고 제가 추가로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답안 연습.
요거를 들으시던가 최종 모의고사를 들으셔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된다. 특히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논점으로 다 나왔어요. 최종 모의고사 1회차, 5회차에 냈던 논점으로 저희 시험 문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니까 요거 최종 모의고사는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는 구해서 저는 풀어보시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행정사 실무법은 어떤 과목이냐?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사법, 행정심판,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우면 되는데 저희 시험은 자, 행정사법은 뭐겠어요? 딱 들었을 때 행정사와 관련한 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행정사가 무엇이고, 그죠? 행정사가 뭐고, 그리고 행정사 뭐 업무는 뭐가 있고, 그래서 일반 행정사는 종류가 여러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회사 행정사 이렇게 있어요. 종류는 뭐가 있고, 그래서 행정사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사 만약에 자격증 땄어. 그럼 내가 자격증 따서 업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 신고, 그리고 뭐 사무소, 그리고 행정사 됐어. 그래서 행정사 돼서 그러면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가지나.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의무를 어기면 어떤 벌칙을 받나. 그리고 행정청은 이러한 행정사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나.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다? 행정사와 관련한 법 규정이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나오고요. 요게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리고 행정심판이 나오는데 행정심판은 뭐다? 요게 행정법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법의 일부분인데 그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애매해지니까 행정법이 뭐냐면 여러분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행정에 관한 법. 그래서 뭐다? 우리는 보통 행정 주체라고 하고 저 행정을 하는 주체적 그리고 행정 객체라고 하는데 주체가 객체한테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행위. 그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다? 유리한 행위도 있고 행정 객체한테 불리한 행위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불리한 행위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 같은 거죠. 근데 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 객체가 봤을 때 뭐예요? 이 영업정지가 너무 부당하다. 그죠? 불합리하고 뭔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다? 불복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불복. 그죠? 이 불복을 하는데 이 불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불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의신청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뭐가 있다? 우리가 배우는 행정심판이 있고 그리고 원래 진짜 메인이 되는 건 뭐다?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행정심판이다. 그래서 뭐다?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 한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불복 수단 중에서 하나를 배우는 거다.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건 그거다. 뒤에 가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불복 수단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두 개는 뭐예요, 여러분? 요 두 개는 어디에 불복해요?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해요? 행정 주체한테 합니다. 우리가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곳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요. 행정 심판은 어디에다 해요? 원래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합니다. 행심이. 근데 행정 주체한테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법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어디에다 해요? 얘는 법원에다 하겠죠. 소송이니까. 그럼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뭐다? 법원은 뭐다? 사법부다. 그죠? 그리고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어디에 한다? 행정부에 한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또 차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은 일단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행정 주체가 객체에게 한 어떤 위법한 행위, 그죠?
불리한 행위, 행정 객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불복 수단 중에 하나다.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 절차법은 뭐예요? 요거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비송사건, 이게 뭐냐면 소송이 아니란 거예요. 소송이 아닌 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소송이 아닌 사건의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송이 아닌 사건의 절차를 공부하는 법이다. 그래서 원래는 소송을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사용되는 많은 것들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데, 일단 뭐다? 소송이 아닌 사건에 대한 절차를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자, 행정사법. 자, 행정사법은 일단 저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약술로 한 문제 나오고 20점짜리로 나옵니다. 약술로 한 문제 20점짜리. 그래서 뭐냐면 보시면 제가 거기 문제 한번 붙여놨죠. 이렇게 나와요. 문제 2번.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 신고 및 업무 신고 수리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약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저희 행정사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 신고 및 업무 신고 수리의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수령으로 나온다. 이런 게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게 약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사법은 한 문제로 나온다. 그리고 저희는 한 문제가 20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 시험에서 20점으로 나와요. 한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답안 작성 때 들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20점이 여러분 한 페이지 반입니다. 한 페이지 반. 그래서 한 페이지 반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가 한 바닥 있으면 쭉 쓰고 요까지 쓴다. 요 분량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분량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 책 보시면 뭐 제 책 보시면 그냥 요거 두 개 적으면 한 페이지 반 나오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조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법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그런 거 볼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조문 한번 볼게요. 너무 작게 나오네. 자, 일단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 장을 볼게요. 장을. 여기 맨 앞에 조문 목차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문 목차를 좀 여러분 잘 보는데 많이 봅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를 보는 게 좀 좋아요. 전체를.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공부하다가 자, 결격사유 책에서 결격사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6조 결격사유를 보고 있는데 그럼 책에서 결격사유 보는데 이게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자, 행정사 업무 신고가 나왔어요. 10조 행정사 업무 신고 올해 시험 나온 것처럼. 근데 업무 신고 예를 들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외우는 게 많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 장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탑다운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보는 거를 좋아한다. 자, 볼게요. 그럼 1장 어떻게 됐어요? 1장 총칙이고 2장이 자격과 시험 이렇게 돼 있고 3장이 업무 신고 그리고 4장이 행정사의 권리 의무 그리고 4장의 2가 행정사 법인 5장이 대한행정사회 그리고 6장이 지도감독 그리고 7장 보칙, 8장 벌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큰 카테고리는 이렇구나라고 봤을 때 총칙 한번 볼게요. 자, 총칙에 뭐 써 있어요? 목적, 업무,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 종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크게 한번 보면 그냥 행정사가 뭔가 행정사란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란
어떠어떠한 거고, 그래서 행정사가 하는 일은 뭐고,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일을 했을 때는 어떠한 벌칙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행정사가 이런 건데, 그러면 행정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그 종류에 따른 각각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게 쓰여 있는 거예요. 1장에는. 아시겠죠? 그게 쓰여 있는 거다. 그리고 2장은 뭐다? 자격과 시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행정사 어떻게 되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다? 여기 자격, 결격 사유, 심의위원회, 시험, 일부 면제, 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자격이면 뭐다? 시험 합격해야 되고, 결격 사유 없어야 되고, 뭐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거 아니어야 되고, 뭐 징역형 받은 사람이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격심의위원회에서 행정사 시험에 관한 거 총괄한다. 자격 시험 뭐다? 자격 본다, 시험 본다, 일부 면제 뭐다? 저희 공무원분들 있죠, 경력직 공무원분들 전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써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뭐 컨닝이나 뭐 시험 합격을 대한 부정한 조치하면 뭐다? 뭐 5년간 응시 못한다,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시험 어떻게 되나? 행정사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2장 그런 게 써 있고, 자, 그 다음에 3장이죠. 3장 업무신고. 지금 전체를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뭐였어요? 목적은 뭐였다? 행정사가 뭔지 적혀 있었고, 2장은 뭐다? 행정사는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었고, 3장은 뭐다? 그럼 뭐다?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었으니까 내가 행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시험 쳐서 행정사 됐어. 그럼 이제 행정사로서 업무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업무 신고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업무 신고를 해야 행정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업무 신고 적혀 있고, 그래서 업무 신고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겠죠. 업무 신고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고, 만약에 업무 신고 했는데 수리 거부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업무 신고 받아들여지면 신고 확인증 주는구나. 그죠? 신고 확인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고 확인증 대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무 신고 받고 신고 확인증 다 받았어요. 그럼 뭐다? 사무소 설치해야겠죠. 사무소. 그죠? 사무소 설치할 때 설치,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행정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나 행정사 일 안 해. 그럼 폐업 신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 잠깐 쉴 거야. 그럼 휴업 신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적혀 있는 거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업무 시작할 때 뭐 해야 할 절차들이죠.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게 3장 업무 신고 파트다. 그죠? 요게 중요한 파트예요. 요게 올해도 나왔죠. 업무 신고와 수리 거부 10조, 11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장. 그럼 이제 행정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시험 봐서 되는 거고,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구나. 업무 신고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다? 권리 의무를 배운다. 권리 의무. 이게 뭐다? 그럼 나 이제 행정사 됐으니까, 사무소도 설치하고 업무 신고해서 신고 확인증도 받았으니까 행정사 일을 하려고 할 때 행정사의 권리는 뭐고, 그죠? 의무는 어떤 게 있나?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보면 사무직원 보면 뭐다?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직원을 고용할 권리가 있는 거고, 보수 뭐다? 위임받은 거 업무에 대해서 보수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의무도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보수도 뭐다? 보수 외 반대급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의무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는데, 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 의무는 뭐다? 증명서 발급에 어떠한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함께 적혀 있는 거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도 있고, 그래서 수임 제한 이런 건 뭐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은 뭐다? 일하면 그 퇴직 1년 전부터, 그죠? 근무한 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어요. 그게 공무원 수임 제한 규정이고, 금지행위도 뭐 알선행위 하면 안 되고, 뭐 소비자를 오도할 광고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비밀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리고 업무 처리부 우리 작성해야 돼요. 요거 안 하면 과태료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되고, 또 시험 합격하면 업무 하려면은 무조건 실무 교육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 의무 파트다. 지금 뭐다? 다시 한번 쭉 보면 총칙 행정사란 무엇인가?
2장 자격과 시험에서는 그래서 행정사 어떻게 되나? 그리고 3장 그래 행정사 시험 합격해서 행정사 됐는데 그러면 행정사로서 이제 업무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되나? 업무 신고하고 사무소 설치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행정사 됐으니까 할 때보다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게 적혀 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사장이 행정사 법인은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자, 5장 행정사 회도 넘어갑니다. 행정사 회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6장 지도 감독이 있어요. 지도 감독. 지도 감독 뭐겠어요? 당연히 국가 전문 자격사니까 그죠? 법으로 규정된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지도 감독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도 감독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거 너 위반하면 자격 취소된다 규정이 있고 그래서 행정기관은 너를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어기면 업무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요거는 뭐냐면 너가 나중에 업무 정지 사유가 있었는데도 폐업을 했다던가 휴업을 해도 나중에 다시 업무 재개하면 효과 승계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규정들이 있다. 그죠? 보칙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벌칙. 이것도 뭐예요? 똑같이 의무 앞에 우리 권리 의무 봤죠? 권리 의무 어기면 뭐다? 벌칙 매기고 과태료 매긴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법이.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면 되고 그리고 행정사법인도 이제 행정사법인 보면 사장행위 행정사법인 보시면 법인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거 업무 신고, 권리 의무, 그죠? 지도 감독, 벌칙, 과태료 요거 다 그대로 적용되는데 뭐가 있다? 이제 행정사법인 특유의 것들 있죠. 특유의 것. 그것들을 위주로 봐야겠죠.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러면 뭐다? 법인 설립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업무 신고는 행정사 업무 신고랑 어떤 게 다른지를 보셔야겠죠. 다른 게 한두 가지 있어요. 한두 가지.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그리고 사무소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법인이니까 당연히 밑에 소속 행정사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소속 행정사들은 어떠한 요건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게 적혀 있겠죠. 그리고 법인은 업무 수행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상과 합병은 어떻게 하고 인가 취소는 어떻게 어떨 때 받는지 그리고 소속 행정사는 경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법인 안에 소속 행정사로 일을 하면서 내 일을 따로 받아서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알고 일단은 여러분 저는 머릿속에 이 전체적인 틀을 넣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결 공부가 좀 편해져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 나 행정사 업무처리부 작성 보고 있어. 그죠? 이거 뭐였죠? 업무처리부 작성? 4장 권리의무 파트였어요. 업무처리부 작성 보고 있는데 그럼 나 업무처리부 작성 지금 책에서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업무처리부 작성 다 보고 행정사 교육만 보면 4장 파트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 틀이 분명한 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안 지치게 해줘요. 안 지치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 큰 틀을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장 총칙, 2장 자격과 시험, 업무 신고, 권리 의무, 그리고 지도 감독, 벌칙.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과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도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법인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과 왜냐하면 대한행정사회는 특수법인이랑 같기 때문에 설립 절차도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사 법인이랑. 그래서 차이점만을 위주로 외워주시면 돼요. 나중에 제 책 보시면은 그렇게 다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법은 뭐다? 그렇게 생겨먹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겨먹은 과목이고 그리고 뭐다? 약술이잖아요, 여러분. 약술로 나오잖아요. 약술은 뭐다? 조문이 중요합니다. 조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다? 조문을 암기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약수령은. 그러니까 행정사법은 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문을 외워야 된다. 조문을. 근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다 조문이니까 요 조문집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목차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조문집은 목차가 의의나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1, 2, 3, 4 이제 동그라미 붙여서 이렇게 쭉 써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암기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기 쉽게 목차를 나눠서 적은 게 이제 기본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의 앞과 뒤가 연결되어서 함께 써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편집을 한 게 기본서니까 그렇게 기본서를 보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항상 뭐다? 조문이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기본서 읽다가 헷갈리고 이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의문이 생긴다 하면 항상 조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조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행정사법은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겠다. 되셨죠? 자, 그럼 행정심판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사실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행정사법에서 만약에 나 시험장 갔는데 못 썼다라고 하면은 합격이 좀 힘들 수 있다. 그 정도로 행정사법은 무조건 다 맞추고 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 볼게요. 심판은 여러분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사례형으로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가 40점이에요. 한 문제가 40점이라는 건 뭐다? 소문항 2개로 보통 쪼개서 나오는데 이 소문항 2개가 각각 20점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다? 100점 만점에 40점, 40%인 거죠. 행정사법은 20점이었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심판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사례형이 어떤 식이냐면 자,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넣어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떤 게 사례형이냐면 약수령은 그냥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례형은 이렇게 줄글로 상황을 준다. 줄글로 상황을 준다. 여기 PPT 자료에 있어요. PPT 자료에 요거 있죠. 요거 PPT 자료 여기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글로 일단 상황을 쭉 줍니다. 사례형은. 그래서 상황을 쭉 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 1, 2 보시면 그 상황에 맞는 물음을 줘요. 또 물음을 줘서 뭐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사례형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을 주고 이걸 줄글로 주고 여기에 맞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전부 다 이해하고 내가 작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틀. 제가 아까 심화 강의에서 답안 작성 틀을 익힌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을 익히면 돼요. 틀을 익히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자,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정심판에 그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해당하는 논점이 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논점을 찾아요. 논점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면 여기 문제제기라고 쓰고 여기에 찾은 논점을 적는 거예요.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겠죠. 보통 사례형 문제 해결 답안지 목차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논점 1-2개 찾아요. 이 문제에서 1-2개 찾으면 요거를 이제 뭐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논점을 1개, 2개를 그러면 1번에 대한 게 기본서에 그대로 논점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1번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논점 1번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베껴 쓰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2번 있으면 2번 그대로 베껴 쓴다. 그죠?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해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대로 베껴 썼잖아요. 책에 있는 거, 기본서에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건과 판례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을 뭐 한 2-3줄로 풍부하게 써준다. 요거를 하는 게 사례 문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틀이 있다. 요건 뭐다? 요거 그냥 암기하면 되는 게임이다, 이거는. 그리고 얘는 뭐다? 문제 제기 얘는 뭐다? 논점 찾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게임이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나 이거 책에 있는 거 다 외웠으니까 시험장 가면 줄글 보고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다. 그게 당연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되시는 분도.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 다른 자격증 시험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머리 회전이 잘 되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 나는 금방 잘 찾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찾기 연습을 해줘야 된다. 안 하면 힘들다. 그래서 논전 찾는 연습 따로 해야 되고 암기는 암기대로 해야 되고 요 해결도 해결 쓰는 연습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례형이 어려운 거예요. 암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게 행정심판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된다. 심판은. 그래서 요거를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마음 먹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논점 찾는 연습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해결 쓰는 연습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3박자를 갖춰서 가져야 된다. 사례형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개괄적인 것들을 설명드려 볼게요. 심판은 조문을 주로 보지 않고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들에 나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짠 흐름으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제가 따로 짠 흐름으로 PPT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우선 요걸 볼 거예요. 자, 심판 청구하면은 어떻게 흘러가나? 그거를 좀 볼 거예요. 그거를 행정심판 청구하면 자, 아까 말했죠. 자, 요 처분청이 뭐냐면 이게 이제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행정주체 중에 이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처분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했어요. 행위. 그죠? 근데 이게 행정객체한테 침익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침익적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침해, 이익의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자, 그래서 이 행정행위가 원래 정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여러분. 자, 행정심판위원회 용어집 있죠, 용어집. 용어집에서 자, 행정심판위원회 자, 첫 페이지 왼쪽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뭐예요?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뭐다? 행정객체가 행정주체의 행위에 불복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어디에 한다? 심판위원회에 한다. 여기에서 심리 재결해서 결정을 해주니까. 그죠? 그게 행정심판위원회다. 자, 그럼 처분청이 뭔지 볼까요? 처분청은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제가 PS 출신해가지고 행정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다? 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기관을 처분청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정청, 처분청이라고 해요. 자, 그럼 청구인은 뭐겠어요? 청구인은 당연히 이것도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앞 페이지 청구 요건에서 위에서 세 번째 청구인 적어놨죠.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정행위에 불복을 해서 심판 청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이 되고 그러면 얘는 행정청, 처분청이 되는 거죠. 처분청. 자, 처분청에 대해서 자, 불복을 하려고 해요. 불복을 하면은 이제 심판 청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행정심판을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보실 건데 자,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저희 행정심판법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송달을 하는 겁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그죠?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분청한테도 줘야겠죠. 나 심판청구 받았어 라고 해서 청구서 부본을 줍니다. 부본.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부본을 줘요. 그럼 부본을 주면 처분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얘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내가 하는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심판 청구했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위법 부당하지 않은 걸 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서를 내겠죠. 답변서를 낼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답변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달해줘야겠죠. 그래서 답변서를 전달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부본이 되겠죠. 그죠?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처분청에다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처분청에다도. 그래서 여기에 청구서 제출. 그럼 뭐다? 받았으니까 위원회에 심판 청구서 줘야겠죠. 그죠? 그럼 뭐다? 얘도 청구서 줍니다. 그리고 청구서 주면서 뭐도 같이 주겠어요? 답변서도 같이 주겠죠. 어차피 답변서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청구서 답변서 주면 심판위원회는 이제 답변서 받았으니까 답변서 똑같이 부본을 주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판 청구 절차는.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 그죠?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겠죠. 위원회에. 그렇게 그래서 답변서 받으면 만약에 내가 또 반박할 거 있으면 또 답변서 제출하고 그죠? 의견서 제출하면 또 의견서 얘한테 가겠죠. 얘가 또 거기에 또 답변서 내면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심리기일 정해져서 이제 결정 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심판 청구가 이러한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시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요. 행정심판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심판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제가 행정사법의 조문목차를 가지고 전체를 봤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행정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보시기 편합니다. 자, 잘 안 보이는데 칠판은 그 PPT 자료랑 함께 봐주세요. 자, 저는 첫 번째로 뭘 보냐면 심판의 종류를 봅니다. 심판 종류. 심판 종류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뭐 취소 심판, 뭐 무효동의하기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불복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먼저 뭘 정해야 돼요? 심판 청구서 제출할 때 어떠한 행정 심판으로 심판 청구할지를 정해야 돼요. 내가 취소 심판으로 불복할 건지 뭐 의무이행 심판으로 불복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 종류가 맨 처음에 오는 거고 그래서 나는 뭘로 행정 심판 청구할지 정했다.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취소 심판이니까 그러면 자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영업정지 받았어요. 영업정지 받아서 이 청구인이죠.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고 그래. 불복.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취소 심판으로 할 거야. 그래서 취소 심판으로 하려고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다? 청구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청구 요건. 청구 요건이 뭐냐면 요게 심판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들이 뒤에서 같이 볼 거지만 쭈루룩 있어요. 그 요건들을 다 갖춰서 심판 청구를 해야지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춰서 네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 준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심판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요건 그래서 청구 요건 갖춰서 심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기관 뭐다? 심판 기관은 어떠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너가 심판 청구해야 되는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예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많아요. 그 중에 어떠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해야겠죠. 그게 적혀 있는 게 이제 심판기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다? 심판 계속 중이라고 해서 심판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행정청이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절차법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유를 알려줘야 돼. 이유. 너 몇 조 몇 항 위반해서 영업정지야 이런 식으로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처분 이유를 심판 도중에도 바꿀 수 있고 그러한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할 수 있는 제도들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구제라고 해서 가구제는 뭐예요? 가상의 구제, 임시구제라고 보통 하는데 재결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재결은 뭐예요? 심판위원회의 결정이에요.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왜 그러겠어요? 영업정지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인데 지금이 호황기야. 지금 예를 들어 7, 10월이 호황이었다고 하죠. 공인중개사들이. 이때 나는 1년치 벌 거 땡겨야 돼.
그래서 지금이 호황기야. 근데 예를 들어 영업정지 지금 맞으면 굉장히 큰 막심한 손해겠죠. 그럴 때 나 구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임시의 구제수단,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 영업정지의 집행이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임시구제수단이라고 해서 가구제가 있고, 그래서 결정이 난다. 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이 난다 해서 결정의 종류나 뭐 재결로 그 결정으로 발생하는 효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뭐냐? 재결이 났어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취소됐어. 이게 위법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취소됐으니까 행정청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켜줘야겠죠. 근데 뭐다? 안 해줘.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시면 정보공개 청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근데 당연히 거부됐으니까 행정심판 가겠죠. 그럼 거부됐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가는데 이 거부가 위법하다고 해서 거부처분 취소됐어요. 그죠? 그럼 거부처분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공개해줘야죠. 그죠? 그럼 정보 공개 신청했다가 신청한 게 거부됐으니까 거부가 위법하다고 거부가 취소됐잖아요. 취소. 그죠? 그럼 너가 정보 공개 신청한 대로 정보 공개 해줘야 된다가 재결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정보 공개 안 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죠. 행정청이 안 하고 있겠. 그러면 뭐다? 그때 실효성 확보 수단. 예를 들어 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돈으로 배상하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실효 구제 수단들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다. 그래서 요 흐름으로 행정심판은 공부를 하시면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에 나오는 모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체를 일단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행정심판으로 심판 청구할지 정하고, 그래서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 갖춰서 심판 청구하고, 그리고 적합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해야겠죠.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리고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재결이 있기 전에도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가구제 수단들이 있고, 그래서 재결이 나고, 그래서 재결 났는데도 안 했을 때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구제 수단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행정심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